안녕하세요. 오늘 베이스 세션에서 SPP넷에 대해 발제할 홍예진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SPP넷 설명에 들어가기 앞서 기존 기법들에 대해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한때 호그와 시프트는 이미지 인식에서 대표적인 특징 추출 기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수작업 기반이기 때문에 사람이 정해준 대로만 특징을 추출할 수 있고 복잡하거나 형태 변화가 있는 상황에서는 성능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특히 추출된 특징을 분류기에 따로 전달해야 하는 등 구조적으로 분리되어 있어 복잡한 작업도 어려웠습니다. 이때 등장한 것이 CNN입니다. CNN은 이미지에서 중요한 특징을 자동으로 학습하고 특징 추출과 분류를 하나의 구조 안에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효율적이었습니다. CNN은 인식 작업과 비인식 작업 모두 기존 기술보다 뛰어난 성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CNN은 입력 이미지의 크기가 고정되어야 했습니다. 가령 대부분의 CNN은 224바이 224 크기의 이미지를 입력으로 받습니다. 이미지의 크기와 비율은 다양하기 때문에 CNN을 맞추려면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잘라내거나 왜곡해서 크기를 조정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정보가 사라지거나 이미지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인식 정확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CNN은 왜 고정된 입력 크기만을 받을까요? CNN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먼저 피처맵을 생성하는 합성 곱층입니다. 여기서는 여러 필터를 사용하여 특정 패턴을 감지합니다. 필터가 적용되면 피처맵이 생성되며 이곳에 이미지의 중요한 정보가 담깁니다. 피처맵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A는 원본 입력 이미지, B는 내부 필터에서 생성된 특징 맵으로 각 필터는 자신만의 시각적 영역에 반응합니다. C는 해당 필터가 가장 강하게 반응했던 다른 이미지들입니다. 예를 들어 필터 55는 타이어 등의 원형 구조에 민감했고 필터 118은 테이블 모서리 등의 V자 형태에 주로 반응했습니다. 합성 곱층과 풀링층이 쌓이면서 특징은 점점 더 고수준으로 추출되는데요. 완전 연결층은 이 추출 정보를 활용해 입력된 이미지가 로봇인지 사람인지에 대한 확률을 계산하여 최종 분류를 수행합니다. 이때 완전 연결층은 벡터 형태만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피처맵은 1차원 벡터로 변환된 후에 완전 연결층에 전달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합성곱층은 슬라이딩 윈도우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이미지가 100 x 100이든 500 x 500이든 슬라이딩 윈도우는 어쨌거나 한 칸씩 지나가기 때문에 커널은 항상 똑같이 작동하고 이미지 크기에 상관없이 특징 맵을 생성합니다. 하지만 완전 연결층은 벡터를 입력으로 받기 때문에 벡터의 크기가 항상 같아야 합니다. 즉, 완전 연결층 때문에 고정된 입력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기존 CNN 구조에 SPP 레이어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이 구조를 갖춘 새로운 네트워크를 SPP넷이라고 부릅니다. SPP 레이어는 마지막 합성 곱층 위에 추가되며 입력 이미지의 크기가 어떻든 고정된 길이의 벡터로 변환해 줍니다. SPP는 특징 맵을 여러 단계의 격자로 나눈 후 각 영역마다 풀링을 수행하여 고정된 개수의 값들을 추출합니다. 크기가 다르더라도 풀링을 비율에 맞춰 수행하면 항상 같은 개수의 출력 벡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다단계 풀링 또는 공간 피라미드 풀링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위 그림은 SPP 레이어를 추가한 7층 구조의 CNN입니다. 1층에서 4층까지는 기존과 동일하게 합성 곱층과 풀링층이 반복해서 쌓였으며 마지막 합성 곱층 위에 SPP층이 들어 있습니다. 빈지는 촘촘하게 짜도 되고 넓게 짜도 됩니다. 위 SPP층에서는 1x1, 2x2, 4x4 크기의 영역으로 나누어 맥스 풀링을 수행했습니다. 따라서 1x1에서 1개, 2x2에서 4개, 4x4에서 16개, 총 21개의 공간적 빈이 존재하게 됩니다. 즉, 인풋된 입력 이미지 크기가 커질수록 각 빈의 크기만 커질 뿐 빈의 개수는 21개로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 의문이 들었는데요. 왜 중간에 3x3은 없고 2의 배수 크기만 있냐는 것입니다. 여기서 스트라이드란 커널이 입력 이미지를 얼마나 건너뛰느냐를 말합니다. 사진에서 왼쪽은 커널이 한 칸 이동했으므로 1, 중간은 두 칸 이동했으므로 2입니다. CNN이 2의 배수 크기를 주로 사용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계산 효율성입니다. 피처맵의 크기를 매번 절반으로 줄일 수 있어서 계산량이 확 줄어듭니다.
또한 컴퓨터가 이진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메모리, 병렬 처리 등의 하드웨어 측면에서도 이해 배수 처리가 효율적입니다. 두 번째, 구조적 단순성입니다. 출력 사이즈 예측이 쉬워지고 모델 설계를 직관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정확히 나누기 쉽습니다. 32 x 32, 16 x 16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나눠집니다. 3 x 3 풀링도 사용은 가능합니다. 특히 스트라이드 1로 1같이 겹치는 방식의 풀링을 쓰며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산량이 늘어나고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기본 선택지는 아닙니다. 한편 SPP넷은 두 가지 방식으로 훈련할 수 있습니다. 먼저 단일 크기 훈련입니다. 하나의 고정된 크기에서 학습을 진행하면서 공간 피라미드 풀링을 적용하여 여러 크기의 풀링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다양한 크기와 스케일에서 더 일관된 표현을 학습할 수 있고 객체 등의 변형에 덜 민감하게 만들어 정확도를 향상시킵니다. 이때 데이터 증강을 활용하여 모델이 특정 패턴에만 최적화될 위험을 방지했습니다. 이 단일 크기 훈련의 목적은 멀티 레벨 풀링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13 by 13 이미지가 인풋된 상황에서 SPP 레이어가 3단계 피라미드 풀링을 적용한 예제입니다. 여기서 사이즈 x는 풀링 윈도우의 크기로 피처맵 크기를 빈 개수로 나눈 값의 올림이 됩니다. 앞서 설명해드렸던 스트라이드는 피처맵 크기를 빈 개수로 나눈 값의 내림을 사용합니다. 첫 번째 열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13 by 13 이미지를 3 by 3 크기로 나눈 것을 올림하면 5가 되므로 사이즈 x는 5가 됩니다. 스트라이드는 13에서 3을 나눈 값의 내림인 4가 됩니다. 두 번째는 다중 크기 훈련입니다. 여기선 224 by 224, 180 by 180 총 2개의 이미지 크기를 사용하여 훈련합니다. 이때 224 영역을 180으로 자르는 것이 아니라 리사이징하여 동일한 레이아웃을 유지하게 합니다. 오버헤드를 줄이기 위해 두 개의 크기를 번갈아 훈련시키되 동일 조건 유지를 위해 파라미터를 공유하고 같은 CNN 모델로 훈련합니다. 이렇게 하면 SPP넷의 테스트 단계에서는 다양한 크기의 이미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연구원들은 이매지넷 2012의 데이터셋을 활용하여 SPP넷을 훈련시켰습니다.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SPP넷이 다양한 네트워크에서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보이기 위해 서로 다른 네 가지 CNN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먼저 이매지넷 2012의 데이터에 멀티레벨 풀링을 진행했을 때 기존 CNN에 비해 성능이 얼마나 향상되는지를 실험했습니다. 각 CNN 모델을 SPP 적용 전과 후로 나누어 비교하고 기존 CNN처럼 스탠다드 10 뷰 예측 평가 방식을 적용합니다. 스탠다드 10 뷰는 중앙 및 각 코너에서 크롭한 이미지 5개와 위 5개 크롭을 좌우 반전한 이미지 5개, 총 10개로 테스트를 수행하는 것인데요. 이미지 각각에 대해 결과는 값을 평균내서 최종 예측 결과를 결정합니다. 특정 영역만 볼 경우 다른 위치에 있는 중요한 특징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위치를 고려해서 평균을 내는 것입니다. 실험을 진행한 결과 SPP층을 적용했을 때 4개의 네트워크에서 전부 에러가 감소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러 개의 입력 크기로 학습했을 땐 성능이 얼마나 향상되는지를 실험했습니다. 이 실험 역시 스탠다드 10 뷰 평가 방식을 사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싱글 사이즈로 훈련했을 때보다 에러가 더욱 감소했습니다. 추가로 180에서 224 사이에서의 의미 크기의 이미지를 샘플링하여 학습하는 방식도 평가했습니다. 이때 탑 1 에러는 30.06%, 탑 5 에러는 10.96%로 두 개 크기만을 학습했을 때보다는 성능이 다소 낮았는데요. 그 이유는 224 by 224 이미지가 상대적으로 적게 학습돼서였습니다. 테스트 이미지 크기가 224 by 224이기 때문에 훈련할 때 이 크기의 이미지가 많을수록 성능이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크롭되지 않은 전체 이미지가 성능을 향상시키는지 또한 실험했습니다. 기존 CNN은 이미지의 중앙 또는 일부를 크롭하여 학습해야만 했지만 SPP넷은 풀링을 통해 이미지 전체를 네트워크에 입력하여 학습할 수 있습니다. 이때 풀 방식은 짧은 변이 256이 되도록 크기 조정 후에 SPP를 적용했습니다. 전체 이미지 사용이 실제로 크롭 방식보다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비교하기 위해 위 연구들과 달리 단일 뷰에서만 성능을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모든 경우에서 전체 이미지를 입력했을 때 정확도가 향상되었으며 특히 오버피트 7 모델에서 기존 대비 0.85%더 정확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한편 실험 두 개를 비교하면 여러 개의 크롭을 종합하는 것이 단일 전체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보다 객체를 더 정확하게 분류했습니다.
그럼 전체 이미지를 굳이 사용 안 해도 되는 거 아닐까요? 하지만 연구자는 전체 이미지가 여전히 유용하다고 주장합니다. 첫 번째, 추가적인 성능 향상 효과입니다. 전체 이미지 두 개를 사용하면 멀티 크롭보다 정확도가 약 0.2%더 높아집니다. 즉, 전체 이미지 단독 사용은 최적의 방법이 아니지만 단 하나만 더 추가해도 상당한 성능 향상을 보입니다. 두 번째, 전통적인 컴퓨터 비전 기법과 일관성을 유지합니다. 세 번째, 다른 응용 분야에서의 활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부분의 이미지 검색 시 원하는 것은 객체가 뭔지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의 특성과 관련된 표현입니다. 이 경우엔 잘려진 이미지가 아닌 전체 이미지 피처를 활용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다음은 멀티뷰 테스팅입니다. 멀티뷰 테스팅이란 이미지를 여러 개의 뷰로 변형하여 각각 예측을 수행한 후에 그 결과를 평균 내거나 투표하여 예측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기존엔 각 크롬마다 CNN을 반복적으로 수행해야 해서 계산량이 많았지만 SPP넷은 CNN을 한 번만 수행하고 생성된 피처맵에서 여러 개의 영역을 추출할 수 있어 효율적입니다. 실험 결과 기존 크롭 방식과 거의 동일한 정확도면서 향상된 속도를 보였습니다. 추가로 멀티 스케일과 멀티 뷰를 결합하여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논문에서는 96개 뷰를 사용했고 풀 이미지를 2개 추가하여 총 98개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기존 10뷰보다 오류율이 약 1.8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SPP넷이 이미지넷뿐만 아니라 다른 상황에서도 잘 작동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 파스칼 POC 2007 데이터셋으로 새로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성능 평가로는 평균 정밀도가 사용됩니다.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자는 여러 층에서의 SVM 분류 정확도와 크롭한 이미지를 사용한 경우와 전체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한 경우를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SPP넷은 기존 CNN보다 항상 더 좋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켈텍 100일 데이터셋에서도 성능이 얼마나 잘 나오는지를 실험했습니다. 이는 클래스별 학습 이미지 수가 매우 적기 때문에 사전 학습된 모델이 얼마나 잘 일반화되는지 확인하기에 좋습니다. 이 실험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결과 SPP넷은 기존 CNN보다 높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크롭 방식보다 전체 이미지를 사용하는 방식이 성능이 더 좋았습니다. 결론적으로 SPP넷은 구조적 유연성과 공간 피라미드 풀링 방식 덕분에 어떤 데이터셋이든 상관없이 기존의 모든 주요 방법들보다 분류 정확도와 인식 성능에서 우수함을 증명해냈습니다. 앞서 3장까지는 이미지 분류에 초점을 맞췄고 4장부터는 객체 탐지를 다룹니다. 3장까지는 이 사진은 고양이입니다만을 구분했다면 4장부터는 사진의 왼쪽에 고양이가 있습니다처럼 좌표를 포함하는 정보를 다룹니다. 기존 방법인 RCNN은 CNN을 활용하여 후보 영역에서 특징을 추출하는 객체 탐지 방법입니다. 이는 셀렉티브 서치를 사용하여 입력 이미지에서 약 2,000개의 후보 영역을 생성한 뒤 각 후보 영역을 CNN에 개별적으로 입력하여 특징을 추출하고 추출한 특징을 SBM에 넣어 해당 영역이 어떤 객체인지를 분류합니다. 하지만 각 영역마다 CNN을 독립적으로 실행해야 되기 때문에 한 이미지에 대해 CNN을 2,000번 실행해야 하는 매우 비효율적인 방식입니다. 반면 SPP넷은 단 한 번의 연산으로 모든 후보 영역에서 특징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SPP넷이 어떻게 객체 탐지를 수행하는지 설명하는 그림입니다. 먼저 이미지에서 셀렉티브 서치를 이용해 후보 영역을 생성합니다. 그 후 이미지 전체를 CNN에 한 번만 통과시켜 마지막 합성 곱층의 특징 맵을 얻습니다. 그 다음 특징 맵에서 특정 객체가 있는 영역을 여러 개의 윈도우를 설정하고 이 영역을 그대로 뽑아서 SPP 레이어에 입력합니다. 그럼 SPP 레이어가 고정된 길이의 벡터를 생성하고 최종적으로 SBM 분류기를 사용하여 객체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SPP넷이 기존 RCNN보다 얼마나 더 좋은 성능을 보이는지 평가하기 위해 파스칼 POC 데이터셋에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원 스케일 모델보다 5 스케일 모델이 성능이 더 우수했습니다. FC6 및 FC7등을 파인튜닝 후에는 SPP넷이 RCNN보다 유사하거나 더 나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연산 속도는 RCNN에 비해 SPP넷이 월등히 빨랐습니다. 동등한 비교를 위해 모두 ZF5 모델을 적용했을 때도
속도 면에서 SPP가 RCNN을 월등히 앞섰습니다. 그렇다면 SPP넷을 여러 개 결합하면 성능이 더 좋아질까요? 연구진은 이를 파악하기 위해 SPP넷 두 개를 결합하여 실험합니다. 그 결과 결합한 모델의 평균 정밀도가 60.9%로 가장 높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본 논문은 모델이 다르게 만드는데 어떤 층이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가도 확인했습니다. 완전 연결층만 다르게 초기화한 경우 성능 향상이 거의 없었고 합성 곱층부터 다르게 학습한 경우 성능 향상이 확실하게 일어났습니다. 결국 모델 결합이 효과를 내려면 저수준 특징부터 서로 다른 학습이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나아가 SPP넷 팀은 탐지와 분류 데이터셋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바탕으로 최적의 학습 전략을 개발했습니다. 먼저 객체 탐지에 필요한 정확한 바운딩 박스 조작 데이터가 분류에 비해 3배가량 적었습니다. 두 번째, 탐지 모델의 클래스가 분류에 비해 5배 적었습니다. 이는 499개의 하위 클래스를 세분화하여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분류 데이터의 객체 크기는 약 80%, 탐지 데이터의 객체 크기는 약 50%만 차지하였습니다. 이에 작은 데이터를 탐지하게 분리했습니다. 이는 더 작은 객체를 포착하기 위해 훈련 이미지를 400까지 확장하여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SPP넷은 데이터 부족과 클래스 차이에도 불구하고 객체 탐지 부분에서 전체 2위를 차지하며 좋은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결론적으로 SPP넷은 기존 딥러닝 모델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이미지 분류 및 탐지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임이 증명되었습니다. 이미지 분류 및 객체 탐지에서 높은 정확도를 기록했으며 DNN 기반 탐지 속도를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기존 컴퓨터 비전 기법들이 딥러닝 모델에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레퍼런스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